2,000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 변화가 좀 드라마틱했나요? 굉장히 드라마틱했고요. 네. 자기 반성을 시작을 하게 되니까 네. 정말 이혼의 위기를 극복했다. 예전의 나로 좀 돌아간 듯한 네네. 느낌?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여러분들이 쉽게 만나기 힘들거나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작가인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서법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하루 한 권 책 읽기를 하고 있는 전안나라고 합니다. 제가 하루 한 권 책 읽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너 백수냐? 너 결혼 안 했지? 이런 질문도 하시고. 네. 저는 16년차 사회복지사의 직장인이고요. 원래 직업이 사회복지사세요? 네네. 그럼 대학을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던 거예요? 네, 학부에서 사회복지 전공했고요. 네네.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지금 16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내신 책이 1,000권 독서법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1,000권 독서법이 한마디로 1,000권 읽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럼 정확하게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네. 책을 읽으셨는지. 제가 처음 책을 읽은 게 2013년 11월에 시작을 했고요. 네. 한 3, 4년 동안 계속 쭉 읽어서 네. 2017년 8월 15일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제가 원래는 하루 한 권 책 읽기로 1,000권을 읽으려고 했는데 일책. 네네. 근데 원래 저의 계획보다 거의 한 1년이 더 걸려갖고 네, 책을 읽었고요.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왜 읽으셨어요, 책을? 네, 다들 미쳤냐 이렇게 반응을 많이 보이시는데 그래서 정말 우연히 네. 들은 독서법 강의에서 네네. 2,000권을 읽으면 머리가 트인다라는 말을 듣고 2,000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 사실 요즘이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네네. 이 인터넷 세상에 혹시 왜 책을 읽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제가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쵸. 책을 왜 읽어야 되냐 얘기를 하시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한 그룹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고서를 내게 하고 네. 한 그룹은 도서관에 가서 오. 책을 찾아서 보고서를 내게 한 거예요. 오.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상반되게 인터넷 검색해서 보고서를 낸 그룹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짜집기만 해서 끝 이렇게 네. 냈대요. 근데 책을 읽어서 보고서를 낸 그룹은 책에서 나온 정보를 조합해서 새로운 주장을 제시를 하고 오. 그거에 대한 근거로 책을 인용을 하는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서 들은 생각이 네.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정보를 알게 되는데 그렇죠. 그게 저의 지식이나 새로운 지식으로 이렇게 생산은 안 되죠.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고 나면은 네. 항상 책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몰랐는데 새로 알게 됐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하나 더 생산이 되는 효과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저는 책을 많이 읽다가 지식을 정말 생산하는 사람이 됐고 독자에서 저자가 되면서 네, 제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생긴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변화가 좀 드라마틱했나요? 네, 일단 100권 읽었을 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했고요. 네.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불면증이 일단 제일 먼저 없어지게 됐어요. 네. 제가 처음 100일 전까지는 책을 읽어도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저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책을 읽는 동안은 책에 집중을 하니까 네. 잡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 뇌가 이제 거의 한 22시간을 깨어 있으니까 얼마나 수만 가지 고민과 그쵸, 잡다한 것들이 되게 많았다가 책 읽는 한 3, 4시간 동안 머리를 조금 조용하게 하는 시간들을 제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밤에 이제 잠이 잠이 잘 오기 시작했다.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 불면증엔 책이 최고 약입니다. 그럼 200권 딱 읽었을 때는. 네, 제가 되게 가고 싶은 대학원이 있었어요. 네. 거기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공과 관련된 사회복지 쪽인데도 계속 떨어져서 제가 하루 한 권 책 읽기를 한 8개월 정도 했을 때쯤에 네네. 제가 원서를 다시 내면서 네. 면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 면접은 가긴 갔었나요? 네네네. 그럼 7년 동안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은 아니고 7번. 왜냐하면 1학기가 있고 2학기가 있고 뭐 특별 전형, 중간 전형 이렇게 있고 7번 다 하니까 면접. 예. 그래서 제 8번째 면접에 가서는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뭘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어서 하루 한 권 책 읽기를 시작을 했고 지금 네. 8개월 동안 200권을 읽었다 이렇게 하니까 네. 굉장히 반응이 되게 뜨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한다 이런 게 하셔서 제가 면접관들 머릿속에 인상을 좀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00권을 읽었을 때는? 네, 300권 읽고 나서는 네. 제가 굉장히 미워하던 사람이 2명이 있었거든요. 네, 누군지 알 것 혹시 같습니다. 누구인지 아실까요? 네, 여자가 미워할 사람 딱 2명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를 특히나 미워할 사람. 네, 거기까지.
네, 그 두 분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책의 주로 어떤 거에 자꾸 손이 가냐면 네네. 부부 갈등, 아. 네, 고부 갈등 막 이런 쪽에 제가 자꾸 책이 손에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상한 남편이랑 네. 이상한 시어머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책 속에. 많죠. 그래서 제가 마음의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아, 그동안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보통 행복을 보려면 아래를 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게 좀 나쁜 그분들이 말이긴 정말 한데. 이상한 거였구나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책 속에서 제가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며느리들 중에서도 또 이상한 며느리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혹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네, 근데 난 그 잘못 모습 중에 제 모습도 한 가지씩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나도 정말 좋은 아내였나? 내가 좋은 며느리였나? 자기 반성을 시작을 하게 되니까 네. 제가 행동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 남편이 야, 너가 책을 계속 읽더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 엄마 욕을 좀 덜 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300권 읽고 나서 정말 이혼의 위기를 극복했다. 네, 극복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300권 읽었는데 이혼의 위기 극복했다면 500권은 어떤 변화가 있어요? 500권 읽고 나서는 책에 있는 아이디어들이 너무 네. 좋은 게 많아서 네네. 그걸 내가 어떻게 써먹어 볼까 고민을 시작하니까 네.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나고 네.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삶의 의욕이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직장을 가는 게 다시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오. 거예요. 예전의 나로 좀 돌아간 듯한 네네. 느낌? 그게 이제 좀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800권 읽었을 때는 또 어떤 네. 변화가? 800권 읽고 나니까 이제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아, 이 수많은 책 중에 아, 내 이름이 들어간 책이 한 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이렇게 꼬물꼬물 올라오는 거죠.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쵸. 그래서 800권을 읽고 나서 이제 네. 책을 쓰기 시작했고 네. 900권 읽었을 때쯤에 정말 책 계약을 하게 됐어요. 오. 그래서 1000권 읽고 나서 네. 1,000권 독서법이라는 책이 나오게 돼서 네. 정말 저는 책을 읽기 전이랑 후랑 네.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1000권을 다 읽었을 때 그때가 처음에 책 한 권 읽었을 때랑 진짜 제일 크게 바뀐 건 뭐 같아요? 마음이 뭐가 바뀌었나요? 통장? 책도 내게 되고 제가 또 강연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네네. 일단 많은 돈을 벌게 됐고요. 어. 그래서 저희 남편이 굉장히 좋아해요. 오. 일단 저 자신으로서는 일단 생각의 변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울증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오늘 하루를 잘 이렇게 버텨낼까 이런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지금은 제가 자존감도 굉장히 올라간 것 같고요. 생각도 굉장히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때문에 책을 읽기로 했다는 분도 있고 제가 이렇게 책 읽는 그런 시간들을 보더니 네. 아, 저 사람도 책을 읽는데 나도 읽어야지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네, 이쯤에서 이 책으로 내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몇만 부 팔렸나요? 15,000권. 요즘 시대 15,000이면 진짜 많이 팔린 겁니다. 제가 첫 책인데 6세를 찍었어요, 작년에. 아. 그래서 굉장히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책을 읽고 싶어 하잖아요. 그 누구도 책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왜 사람들이 책을 못 읽을까요? 시간이 없어서라고 대답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저도 사실 하루 24시간 살면서 네네.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5학기 동안 대학원도 다녔었거든요. 네네. 직장에서 책 읽냐 막 이런 질문 하세요. 근데 저는 책을 어떻게 읽냐면 네. 아침에 제가 7시에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어나면 무조건 15분 책을 읽어요. 그리고 15분 동안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요. 15분 동안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를 가요. 근데 회사를 제가 일부러 30분 일찍 가요. 그래서 원래 9시에서 6시인데 8시 반에 가서 네. 9시까지 무조건 책을 읽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또 45분 동안 또 책을 읽어요. 그리고 6시 업무가 다 끝나면 컴퓨터를 끄고 또 30분 더 책을 읽고 집에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옆에 동료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퇴근하는 동안 저는 이미 2시간 책을 읽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업무 전, 점심시간, 퇴근 후 이럴 때 이제 틈틈이 책을 읽는 게 저의 시간을 내는 비법이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페북도 하고 다 하는데 네. 저는 게임하는 앱이랑 네. 무제한 음악 듣기 하는 앱이랑요 쇼핑하는 앱 3가지를 삭제를 했거든요. 이 3가지를 삭제를 하고 나니까 네. 그런 일상적인 인터넷 이런 거를 다 해도 책을 읽는 시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는 시간을 내가 얼마나 보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 핸드폰을 사주면서 핸드폰에다가 핸드폰 사용 시간이 저절로 계산이 되는 앱을 하나 깔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 저희 애가 핸드폰을 정말 많이 안 써요. 네. 안 쓰는 편인데도 한 1시간 반
2시간 훌쩍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조절이 좀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은 핸드폰 시간 알려주는 자동 앱 계산 이름이 대전 넌 얼마나 쓰니 이런 앱이 있어요. 그렇구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굳이 이렇게 바쁜 시대에 책을 읽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뭐 옛날에는 네. 책 말고는 다른 걸로는 지식이 정파될 방법이 없었던 것 없었잖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도서관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 제가 영화 다운로드 하거나 음악 네. 다운로드 하면 다 돈을 내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도서관은 거기서 여러분이 책을 빌려본다고 작가한테 돈이 추가로 오는 게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완전 무료로 지식 공유를 하는 그거의 1세대가 저는 정말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서는 이미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자기 지식을 내어가면서 우리의 그 지혜들을 축적을 시킨 게 바로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네. 이제 네.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네. 지식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많아졌죠. 네, 네, 책도 있고 이제 뭐 네, 네. 유튜브도 있고. 네, 네, 네. 그래도 근데 저는 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시고 작가님이 네네. 이 책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야. 이런 게 바로 저는 유튜브나 영상이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매체들은 전달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걸러져서 제 귀에 들어오는 거라 저는 그걸 오리지널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단편적인 콘텐츠에 부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해석된 한번 해석된. 네, 해설서라는 거죠. 음. 원본이 아니라. 근데 저는 원본으로 그 네.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고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전체적인 맥락에서 네, 그 얘기 네, 보고 싶은.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1부에서는 책을 1000권이나 읽으신 분의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왜 독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핵심은 이제 2부죠. 1000권이나 읽으신 분의 독서법.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네,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